7월 17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JBC 뉴스가 12시에 시작하는데요. 오늘 좀 일찍 앞당겨 가지고 8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8시입니다. 오전 8시입니다. 자,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요. 지난 인생 한 29년을 만 29년을 뉴스를 만드는데 주력했던 언론사에 종사했는데요. 최근 들어 이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병 정권 들어서 가지고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뉴스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뉴스가 차고 넘치는데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 기쁨을 주는 뉴스가 아닌 국민들에게 절망과 낙담을 주는 뉴스가 지금 문병 정권 들어서 가지고 있는 뉴스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JBC 뉴스를 진행하며 있었어요. 단 한 번도 희망과 기쁨의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에서 희망과 기쁨의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없어요. 모두가 절망뿐입니다. 절망뿐인 뉴스를 희망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모두의 눈물이 뒤섞여 있고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진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제가 이런 방송한다는 것도 굉장히 역겹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짜증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재상고를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상고 신청서를 냈고요. 고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또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냐면요. 지난 11월 날 파기환송심에서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징역 20년형은 이게 마지막 재판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재상고로 대법원으로 갖고 갔습니다. 대부분 파기환송 결정이 내리면요.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석방이 그 기대마저도 완전히 검찰은 잠재워버렸다는 겁니다. 사면의 조건들은 무엇이냐면 대법원이든 파기환송심이든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사면 요건마저도 검찰은 짓밟아버렸습니다. 잔혹함 그 자체입니다. 또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유죄로 받고 1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관들 5명이 다 유죄로 받습니다. 그런데 7명이 무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영의 논리 마음대로 대법원이 지금 시합 잡고 있습니다. 정권의 개가 돼도 이렇게 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사법권 중에서요. 저런 대법원 사법권은 처음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를 요구 지금 저들은 좌파 이 대법관들을 임명시키려고 그렇게 안달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속옷을 빨게 했던 어제 이제 서울시장 비서 그 변호인이 밝혔던 내용들 보면요. 끔찍스럽습니다. 잠을 깨우게 하고 빤스 속옷을 갖다 주게 하고 이는 박원순 성추행했던 박원순 이 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웅을 만들려고 모두가 안달이 나 있습니다.
성추행범이 영웅이 되는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제 문재인은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 파괴의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했습니다. 이미 부동산은 뛸 대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말만 열면 뻥이고 술만 쉬면 뻥인 문재인 정권. 아직도 국민들은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런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런 이 박원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 이에 불복한 검찰이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 또다시 재상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지식인들 그토록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고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많은 집단들도 어제 하루는 침묵했습니다. 우리 공화당마저도 이 새 상고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논평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침묵 중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원순 시장 관련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도 논평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각자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JBC 뉴스 박 대통령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JBC 뉴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JBC 뉴스는 끝까지 갑니다. JBC 뉴스의 이 방향은요.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두 번째 탄핵무효 똑같은 거겠지만요. 이 두 가지 원칙은요.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느냐 바로 잡지 않느냐의 그 바로 밑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JBC 뉴스 무거운 뉴스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저 눈물 보고 분노를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이번 8월호죠. 일본 이 하나다 잡지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 탄핵 문제점과 구속의 문제점 전반에 대한 이 책이 나옵니다. 제가 2주 전에 일본 하나다 잡지에 기고했던 글이 아마도 다음 주 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방송하고 글 적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 그렇게 합니다. 제 만나면 질문을 던져요. 정 대표님, 대통령이 언제 석방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한 모임에 갔을 때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석방될 것인가? 석방될 것이다 말 것이다. 8월 15일 될 것이다. 또 10월 달 될 것이다. 뭐 등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석방이 될 것이다. 갑론을박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나무 위에 걸려있는 감이 아닙니다. 떨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것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대통령 석방이 언제 될 것인가 말하기 전에요.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명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회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서청대 가가지고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빨리 석방돼서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뿐이에요. 우리는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뭘 한 게 있어야죠. 회전문 집회에 회전문 요구에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에게 언제 석방되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한테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부터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담합니다. 검찰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를 결정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조건, 요건마저도 모든 걸 다 짓밟아버렸던 행위입니다. 왜 분노 안 합니까? 전 잠이 안 왔습니다. 어제 들어가자마자 밤늦게 대통령에 대한 이 마지막 기대마저 져버린 검찰 해가지고 제가 사설 아닌 사설 하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적으면 뭐합니까? 겨우 읽은 사람이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그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공카에 들어가서도 한번 보는데요. 제가 적었던 글이 아주 그냥 그 엉터리 글인지 모르지만 그 흔한 공카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좀 기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오후에 났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에서는 즉시 논평을 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입장 표명을 하기를 바랬는데요. 그 논평조차 없습니다. 물론 오늘 좀 하겠죠. 그러나 이슈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화로입니다. 화로. 시간 지나면 화로는 죽어요.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사람들 구매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변 잡다한 것들 다 올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적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이 어떤 홈페이지나 공카에서도 그 글이 없더구만요. 저는 섭섭하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말 상관은 안 해요. 다만 그만큼 우리는 무관심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들이고 이제는 그런 갑다라는 생각이 입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뭐를 더 이야기해요? 저는 가정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아직까지 체제가 정비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JBC 선생 그런 거 우리 공화당 지적하면 많아. 못 알아듣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예? JBC 수수 좋아한다.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에서 위선가요. 기회주의자 가정스러운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스스로도 가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거는요. 그렇게 석방을 간절히 바랬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확인 사살, 짓밟았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저에 비해서 더 심한 이야기 더 나오게 할까요, 그냥? 예? 이 이슈는요, 언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슈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요, 즉시 대응해야 됩니다. 그 대응의 논리를 상실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이미 그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 석방시키기에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우리 공화당만큼 대통령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정당, 그 투쟁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대통령 석방 문제를 어떤 각도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각도로 가져가야 되는가. 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다시 전 세계 수상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것들을 전달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받아냈던 206만 명. 제가 일본 측에서 원고 잡지에 기고할 때요,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화당이 서명대에서 받았던 206만 명, 이 무죄 석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이거를 꼭 제목으로 뽑아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과 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사법부의 이 잔혹무도한, 이것은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지 않고는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박원순 시장에 관련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진영의 논리지만요, 그런 자가 저는 끔찍스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자가 이 대한민국 서울시를 어떻게 짓밟았는가. 박원순 공화국, 친절한 박원순 그 사이에는요, 음흉하고 그 사이에는 위선적이고 위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박원순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아주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런 자만큼 위선적이고 그런 자만큼 내로남불의 원조라 봅니다. 그런 자가 시민운동가였다는 거와 그런 자가 빚이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그런 자들의 삶들은요, 숨 쉬는 것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숨 쉬는 것까지도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 활짝 웃는 얼굴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 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얼마나 그랬으면요, 제 뒤에 있는 저 사진이 바로 문재인 씨에게 던져진 구두입니다. 저 구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구두는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한숨과 국민의 저항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구두를 던지는 것 자체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또 다른 우파의 탄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특정인 집단 세력을 엮어가지고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식으로 표출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들은 저걸 보고 아이고 저런 나라라고 생각이 아닌 육회, 통쾌, 상쾌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파 진영에서는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 신발이 가진 의미,
오죽했으면 저 신발을 떠닐 수밖에 없는 저 안타까움들. 우리는 저것을 목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박원순이, 저 두자의 웃는 얼굴들, 가정과 윗선과 기만이 다 섞여 있는 것들입니다. 문재인이가 문재인 협치, 어떤 협치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연설에서 20대 국회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했습니다. 협치. 진영의 논리와 자기 사람만 챙기는 문재인 입에서 과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들의 저 뻔뻔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게 하루에는요, 정말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살고 싶어요.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저도 최근 들어 스트레스 지수가요, 극에 달했습니다. 그저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방송 하루 쉬었던 이유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과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병원에서 가니까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답니다. 큰일 나겠다. 저도 이미 이쪽에 이 내 골 쪽에 심필줄이 3개나 터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터졌느냐? 너무 신경을 쓰고요, 잔필줄이 터진 거예요. 살아나는 시장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큰 핏줄이 터지면 가는 거예요. 방송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과 마이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려야 되잖아요. 속이는 것을 알려야 되고, 진실과 정의를 알려야 되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석방 기대마저 물거품을 만들었던 검찰을 보면서요, 대통령 징역 20년요, 문재인은 징역 2000년을 때려도 모자랄 겁니다라는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분이. 국민. 문재인이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주수파 세력과 오직 북한 문통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북한의 문재인 추종 세력들인가.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요, 설명도 없이 애매하게 써놨던 간판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먼저란 말이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 중국 사람이 먼저다. 북한 사람이 먼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북한 먼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국민, 백성, 그분은 그런 거 모른답니다. 오직 일편단심, 문바에게만 충성 다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살해버리는 개돼지 국민을 취급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긁기가 애매모호하다. 사람을 국민으로 이해하고 문통 오직 국민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끌당하더구만요. 이분은 연세가 60대 중반이고요, 평범하게 살았던 이 전도사이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닫고 문통과 내통하거나 문통의 정책에 동해주면서 자기 아닌만이 생각하는 작들의 소행은요, 하나님의 노를 적발하면서 저 양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끌당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하고 잔인무도한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말 하더라고요. 정 대표님도 나라 걱정, 대통령 걱정 신경 끄세요. 발버둥 친다고 달라질 것은 없어요.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 때 총선 희망 없다.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건강이나 신경이나 쓰면서 그냥 재미있게 사시라고. 물론 저를 걱정해 주셔서 이런 글을 보내주시는 건 고맙지만요. 재미있게 살 수 없어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재미있게 사는 거죠.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까? 파기환송심 이거는요. 제 상고는 역시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서로가 적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 이들의 잔혹성들. 우리는 이 잔혹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제3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심리를 받게 만들고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적극적인 연설과 다르다. 앞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토론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적극적인 TV 토론회는 계획적인 연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2018년도 지방선거 TV 토론회 당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인 답변이었지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 거짓말이 계획적이 아니었다. 나 아니다. 배째라. 이 배째라는 것들에 대한 거짓의 손을 들어준 게 대법원입니다. 이 대법원 어제 저는 이 대법원의 그 판결 내용들 쭉 보면서요. 저자들이 과연 하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시 방송 때. 쟤들 파기환송 무죄시킬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사람들 묻습니다. 왜 그렇게 잘 맞추냐고. 전 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좌파의 정체와 본질, 우파의 무능함, 현 주소를 보면요. 저들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쏟아내도요.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거짓말 많이 시키고 이 공적 거짓말과 사적 거짓말도 같이 다 하십시오. 난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다 무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괜찮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겠죠.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방송 전막 이렇게 얘기했죠. 뭐 어떤 엄청난 얘기를 내고도 의도적인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모든 게 저는 무죄입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닌 정권의 최후 보루로 대법원은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아주 암울한 시대에 마치 우리는 지금 전체주의 이 국가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의 뻔뻔한 얼굴들 정말 역겹습니다. 샤워 때 속옷까지 처리하고 여비서에 맡기고 여비서가 잠을 깨우지 않으면 시장님은 언짢아하신다라는 그런 박원수. 멍든 다리에 뽀뽀해 주겠다. 안아달라. 온갖 속옷 차림에 사진을 유포했던.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피해 고소인이라고 또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여성들, 박 시장을 지지하는 여성들, 똑같은 얼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내 구조,
그 뇌의 구조가 어떤 뇌의 구조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뇌를 한번 까고 싶습니다. 그 뇌 구조를 분석할 때 그 부모 뇌와 그 조상들 뇌까지도 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적들은 그냥 옛날에 선조 때, 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철과 이제 정철이 이제 이 모란 역적죄로 해가지고 정모 씨를 잡아들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정모 씨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적이 살았던 집이다 해가지고요. 집에 모든 걸 다 태우고 그 땅까지 다 파헤친 역적들은 왜 12족을 멸족시켰는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이 조선의 법, 이 참 대단한 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적 집안에는 몇 가지 파헤치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악랄하고 그렇지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 진리마저도 눈을 감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 어둠의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빛을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다 지쳤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있고 희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분노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한숨 쉬고 우리끼리 모여서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것들을 알리고 또 알리고 우리끼리 분통 터뜨리지 맙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지 맙시다. 질타하지 맙시다. 웃으면서 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금의 2020년 7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의 도리라고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만요. 대통령의 저 눈물은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 한이 대한민국을 물들일 겁니다. 우리가요, 언론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파기환송 재판 결과 불복 재상고를 안 다루더라고요. 많이 안 다뤘습니다. 정치권 아예 무시했습니다. 우리마저도 애면하면요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통령이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까지 표현까지 했는데, 지난 총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묵혀드리지 않고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라고 다 김무성 같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조롱하고, 김종인 같은 자들 박근혜 조롱하고, 모두가 박근혜 탓. 박원순 시장 여비서도 박근혜 정권 때 공무원이 된 자기 때문에 박근혜의
끈악풀이다라고까지 댓글이 달리는 이 현실들. 박근혜. 그리고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법치를 파괴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일어섰습니다. 1205일째 맞죠? 1205일째 오늘 대통령이 저는 감금되어 있는 걸로 기산되고 있습니다. 1205일째. 2000일이 되든 3000일이 되든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끝까지 가는 길에 마지막 끝자락이 무슨 끝자락인지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오늘 금요일 오전부터 무거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 상당히 죄송합니다.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 참 인정사정도 없는 잔혹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지 학생도 들어오시고 아침에 엄지 학생 돈 벌러 안 갑니까? 돈 벌러 안 가요. 빨리 돈 벌어야죠. 이 시간대 지금 이 JBC 뉴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돈 벌러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하셔야만 우리가 사이원 선생님은 JBC 뉴스 단골 고객입니다. 단골 고객. 그런데 글씨가 맨날 비슷해요. 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 똑같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일하면서 들으면 저한테 문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 소원은 무엇이냐? 방송 좀 크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가끔씩 문자 오는데요. 선생님이 핸드폰을 바꾸든지 제가 모가지를 그냥 날리든지 아니면 JBC 뉴스를 다르게 그냥 하든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다가 잡혀갑니다. 저도. 저 혼자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번은 목소리 크다고 항의를 받았어요. 일을 못하겠다고. 아니면 선생님이 저한테 좋은데 좋은 장소 하나 만들어주세요. 목소리 크게 외칠 수 있는 저도 목소리 크게 외치고 싶어요. 그냥 이럴 때는 자제하지 않습니까? 잘 들리죠?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갈대밭에 이 노래가 오늘 또 금요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또 갈대밭에 이 노래가 JBS에 흘러나오네요. 맞습니다.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 됐냐. 우리 이동 선생님은 이동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네요. 네. 오늘 제가 좀 약간 강원도 쪽을 가야 됩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일 때문에 갑니다. 일 때문에. 일. 무슨 일이냐고요?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갔다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하고 좀 만나서 다른 일이 좀 있어 갑니다.
엄지학 TV 선생님이 방송시설 빵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빵빵하게. 저 빵빵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빵빵하잖아요. 돈 많이 받아 빵빵하게 하고 있는데 뭐 빵빵하게 하겠습니까? 빵빵하다가 빵 터지버리면요. 안 됩니다. 빵 터지면 안 돼요. 빵 터지버리고 엄지학 선생 뭐 빵빵하게 하기 전에 빨리 부지런하게 돈 버세요. 부지런하게 돈 벌어가지고 울산 엄지학 TV 더 빵빵하게 다 키우십시오. 자,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갔다 와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비밀로 붙이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JBC 뉴스. 우리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실을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또 하루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언제 될 것인가 라는 기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이 1.8% 야권 대선 후보자로서 완전 자리 굳혔던 그자는 야권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윤석열이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자입니다.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김종인이나 조영이나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의 똑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윤석열이 얘기하지 마세요. 마시고요. 조용히 지지하려면 조용히 가세요.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